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8일이었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발언뿐 아니라 만남의 형식도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자, 그러자 그 다음 날인 9일 대표적 좌성향 언론인 한겨레마저 사설에서 중국 대사의 고압적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았다라는 비판적 사설을 실어 나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된 오늘도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미 지난 주말 복수의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마을 연못가에서 돗자리에 쌓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애청자 15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 방송 BJ였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워도 25만 명이 넘는 나름의 유명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한국인의 시신이 발견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즉 용의자가 캄보디아에서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인 부부라는 점입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A씨의 시신을 붉은색 돗자리로 감싸 자동차에 싣고 이동해 연못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이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오늘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 BJ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 여성은 33살 변아영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자면 여성의 시신은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들 중국인 부부는 변 씨가 지난 4일 해당 병원에서 항체 주사를 맞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 씨의 시신에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온 상태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인은 현지 언론과 대사관저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종합하면 변 씨가 살해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에는 무허가 병원이 많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앞서 캄보디아로 이주했던 방송인 출신 서세원 씨도 지난 4월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인 부부가 변 씨의 시신을 자동차에 실어 이동해 연못가에 유기한 것까지는 확실한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 중국인 부부의 주장대로 변 씨가 해당 병원에서 항체 주사를 맞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을 했는지 이 점은 불확실한데요. 이들 주장이 맞더라도 시신을 유기한 건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병원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병원이고 환자에게 항체 주사를 맞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면 이건 의료사고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연못가에 버렸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다소 범상치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중국인 부부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만찬 회동에 많은 국민들께서 단단히 뿔이 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를 줄여 정교모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 싱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라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나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일침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리성권 북한 조평동 위원장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준 것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정교모는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가짜는 말을 늘어놓은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며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제1야당 대표를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리짜이밍 이재명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짜이밍은 이재명의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하수인 같은 행태를 보인 건 굉장한 수치라며 리짜이밍 이재명이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 정부가 적어준 걸 읽은 것이라며 근본적인 상대는 대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다라고 진단했고 단순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세가 심해질 수 있다고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죠.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지켜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 자국 전문가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신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고 비난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 한국 정부의 신 대사 초치를 겨냥해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한 뒤 한국 내 반중 감정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진보 세력을 탄압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오늘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한국의 대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우리 정부를 향해 협박에 가까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잠시 멈추고 숙고해야 한다며 중국이 정말 한국의 적이냐? 만약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한국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은 편들기를 거부할 능력이 없지 않고 적어도 균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며 한국은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이 결정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알려졌다시피 앞서 싱하이밍 주중 중국 대사는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의 우리 정부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했고 이에 우리 외교부가 신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 외교부도 다음날 정재우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저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싱하이밍의 발언은 의도된 계산에 의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제1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이 판을 깔아주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특히 해당 논란이 불거지고 난 뒤에 민주당과 그리고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민주당 또는 좌파 성향 패널들이 중국의 편을 들고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묘한 말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논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되겠느냐? 그동안 중립적 외교를 잘 지켜왔는데 한쪽 편에 서서는 되겠느냐? 이런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경제 문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신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과 대다수의 좌파 패널들이 이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여론전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지만 이젠 무역 적자 1위국으로 돌아선 게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이 기간에만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탈중국화 때문입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발단과 원인은 2016년 시작된 사드 보복과 한한령 그리고 2020년 중국의 거차오로 대변되는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운동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실상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으로 자국민들이 애국 소비를 하는 것까지야 뭐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중국 스스로 국제 규범이나 시장 논리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일삼아 왔다는 점입니다. 그 실제로 롯데는 10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해 중국 내 마트, 백화점, 유통망 90여 곳을 구축했지만 2016년 강제 영업정지와 불매 운동 등으로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해마다 중국에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이런 중국의 행태가 국제 규범이나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고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중국을 선진국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좌파 패널들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중국을 비판해야 맞는 것인데 하나같이 전부 중국 편을 들면서 중국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단맹구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